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9월 모의고사는 상당히 귀추가 주목됐던 모의고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전에 좀 시끄러운 논란이 있었죠. 킬러 문항을 배제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20번 문제 오답률이 랭킹 5위 안에 드는 문제이긴 하지만 3위 안에 들 겁니다 아마. 그런데 문제의 난이도는 양적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은 넘어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을 줄 수는 없었다. 그 다음에 시간도 1분, 2분이면 적절하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고 계산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이 문제만 봐도요. 킬러 부분이 약화됐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우려했어요. 비킬러 부분은 굉장히 강화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것도 딱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의고사에서는 7번 문제가 아마 핵심이었을 것 같아요. 7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전자배치인데 생각을 잘못해서 그거를 헤어나오지 못하면 좀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반적으로 총평은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쉬웠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입니다. 1컷의 점수를 봐도 쉬웠다는 게 역력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래서 쉬웠다. 예,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 이거보다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그 사이에 중간에다가 한 15번, 14번에다가 하나 단단한 문제 하나 넣어서 난이도를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0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1번부터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20번부터 좀 밀도 있게 한 문제를 스킬 있으면 스킬로 풀고 아니면은 원칙대로 풀고 한번 왔다 갔다 해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적 관계고요. 조건은 뭐가 있냐면 A가 모두 반응했다. 이런 게 나오니까 땡큐예요. 이런 게 안 나왔으면 힘들 텐데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땡큐고 1에서는 질량이 27W고 화학식량을 줬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게 W가 있긴 한데 W는 별 큰 의미가 없죠. 그럼 이럴 때는 W를 다 지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A 색깔이 안 나오네. A 더하기 3B가 C 더하기 3D 이렇게 이제 쓰겠죠. 실제로 저는 안 씁니다. 1, 3, 1, 3만 쓰고 시작하는데요. 자, 질량을 집어넣으면 질량이 얼마예요? 14가 되겠고요. 여기는 96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서 끝났을 때 얼마 남았대요? D가 27이 남았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오케이? 그리고 14를 다 썼다라고 하니까 이게 0이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에서는 어떻게 볼 게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자, 두 번째 거로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 라인업을 시키는 편이니까. 자, 똑같으니까 이번에는 7W. 근데 7만 쓰고 7 쓸 거고 여기는 X입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모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까지 왔어요. 두 번째는 무슨 힌트가 있냐면 D분의 B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1로 잡았다면 3, 1, 3이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0.5가 되는데 이때 저는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거를 1로 잡고 2로 잡을까? 근데 숫자가 그렇게 어려운 숫자는 아닌 것 같아. 1.5가 되고 0.5가 되고 1.5가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숫자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5가 되고 그럼 여기가 2니까요. 얼마예요? 3이 되겠죠? 그러면 4.5가 되겠네. 이렇게 잡아서 그러면 이 B에 해당하는 분자량, 즉 화학식량만 찾으면 될 거 아닌가? 라는 결론까지 왔습니다. 그 결론은 마찬가지죠. 여기도 1, 3 이게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량 보존 법칙이라든지 이용할 건 다 이용해 보셔야겠죠. 자, 해볼게요, 이제. 그럼 더 이상 이제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보자. 그럼 얘가 분자량이 1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4가 됩니다. 그럼 7배니까 35가 되겠죠? 그럼 C가 얼마예요? 35가 되고 여기가 35가 되면서 총 질량은 얼마야? 62가 되겠네. 그렇죠?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너도 62가 돼야 되니까 얼마야? 48 되면 되겠다. 48이면 분자량이 16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분자량이 16을 끄집어 왔고요. 그러면 2분의 9가 4분의 5니까 곱하기 16이면 x는 72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물론 처음에서도 이거 x를 끄집어낼 수 있었지만 일단은 2번까지 보고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애가 개수를 뭘로 할까 결정했는데
그냥 7을 0.5로 해도 그닥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 받아서 7 들어가고요. 36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2분의 1몰이 될 것이고, 지금 여기가 16이었잖아요. 그럼 8분의 19. 8분의, 이거 안 돼, 계산이. 자, 반하면 8분의 18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9, 4분의 9가 나오네요. 자, 이거 다 반응하니까 4분의 2로 고쳐주고, 빼기 4분의 6이 되고, 그럼 4분의 3이 남고, 똑같이 4분의 6이 되니까 얼마예요? y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72가 아까 전에 있었고, x가 2분의 1 되니까 36 해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딱 찍으면 정답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요. 뭔가를 많이 요구하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도 1분이 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난이도라면 뭐 적절하다. 이 정도가 돼서 양적 관계 괜찮은 거죠. 옛날에 뭐 지금에 비하면 좀 쉬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극복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성적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런 거 이용할 것까지 한번 해보고 돌아가서 그 다음은 찾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막 찾지 않아요, 저는요.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갈까요? 19번. 중화반응 문제인데, 제가 이제 지도하는 많은 친구들 중에 일부는 중화반응 잘 못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화반응 안 하고 넘어갔다가 아이구야 이렇게 당했던 문제입니다. 지난번 6평에도 똑같은 현상이었죠. 중화반응인데요. 자, 중성이라는 액성이 중성에다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1대1인지 1대2인지 모르지만 일단 체크하시고 여기는 1대2 대 3입니다. 그런데 2배가 되고 3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가 2배가 됐다고 치면은 이거는 안 되고 3배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바뀌어서 2대 4대 6으로 살짝 바꿔주죠. 그럼 2배가 되는 게 1이 2로 가는 게 2배가 될 수 있고요. 3배가 되는 건 2가 6으로 가는 게 3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1, 2였고 그 다음에 2, 6이었구나. 이렇게 보면 딱 맞죠. 그럼 4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 2하고 6이 있고요. 여기는 1, 2가 되고 3, 3이 되니까 그러면 8을 빼가지고 8개를 빼가지고 4개가 남아야 돼요. 그럼 몇 개냐? 12개, 12개가 되니까 몇 배야? 4배니까 x는 40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가 40이니까 얼마야? 12,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대 1이에요. 근데 아마 산성이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부피를 모르니까 K로 두시고 K로 두시고 K로 두시고 K 두시면 여기는 얼마냐? 12-2K가 되고요. 그게 1대 1대 1이니까 K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3K는 얼마냐? 3K는 12가 되니까 K는 몇이다? 4가 되겠다. K가 4가 나옵니다. 그러면 4, 4, 4, 4인데 2배니까 얼마야? Y는 20이고요. 2분의 X가 나왔으니까 얼마야? 2가 되겠다. 자, 일반적인 문제가 만약에 이게 연습 문제도 아니고 이게 기출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제 모의고사랑 같이 공부하실 건데 제 모의고사에서 뭐 중화 반응에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뭐야, 이거 성의가 없어 문제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 조절용이고 아마도 그 논란을 좀 피해 가고 적절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왜 오답률이 높았을까? 앞에서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건 2점짜리예요. 2점짜리니까 좀 눈여겨봐서 공부를 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요. 화학식량과 몰이잖아요. 화학식량과 몰인데 질량도 있고 부피도 있고 전체가 5리터 뭐 5몰 여기는 4몰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몰이 얼마냐 이게 관건이죠. 너 몇 몰 갖고 있니? 이게 관건입니다. 또 그런 거 좀 보시면서 가야겠고요. 그럼 모르겠으면 처음에 여기가 A라고 하고 5-A B라고 하고 4-B 이렇게 몰수를 먼저 지정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Y의 원자수는 가에서가 나의 8분의 7배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이라는 얘기잖아요. 7대 8 비율로 본다면 이거 조심하세요. 8대 7로 잘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쪽은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 보면요. XY4가 있고 X4Y zet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3몰이고 얘가 1몰이다 해도 2몰, 2몰 해고 그 다음에 뭐 1몰, 3몰 해도 전체 4몰이잖아요. 그럼 어찌됐건 간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y는 몇 개 있다? 16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냐면 여기 4개 양쪽이 똑같이 있잖아요. 예, 양쪽이 똑같이 있으니까 어떤 비율로 있던 간에 총량은 일정하잖아. 그래서 16이다. 그러면 7대 8이 아니고 14대 16으로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서 14를 갖다가 맞추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뭐 수식적으로 하면 4a 더하기 뭐 10-2a는 얼마다? 뭐 14다. 이렇게 해서 2a는 4고 a는 2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빨라요.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a가 2가 나오면 네가 3이 나왔지?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감각적으로 만약에 풀어주신다면 맞추시면 되죠. 대충. 예. 그래도 되고 아니면 수식 써도 되고 여러분들 자율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14를 맞추기 위해서는 5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이 앞에 거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해보면 다 나오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하고 z의 비율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요게 이제 2하고 3이라면 x는 2분의 그 다음에 z는 3이 되죠. 3이 되고요. 얘가 6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6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2분의 3이 있고 너는 얼마니? 나는 6대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6네모는 2분의 3이야 해가지고 4분의 1이야 이렇게 하겠죠. 4분의 1. 근데 보니까 그대로 4분의 1이 보여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보세요. 제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1로 두면 여기가 3이 되고요. 그렇죠? 그럼 x가 4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아 이거 2대 3대 3대 1이 요걸 통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요. 가에서 젯은 몇 개였어요? 젯은 3젯이 있었고 3젯이 4.8이야. 그럼 젯은 얼마니? 1.6이고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찾아내시고 여기서 x, y, 포의 질량을 보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3대 1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젯만 빼면 8.0에서 젯이 1.6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야? 6.4가 나옵니다. 근데 몇 개 있어? 4개가 있잖아요. 지금 XY4가 4몰이 있죠. 그래서 아 XY4가 4몰이구나. 그러면은 4XY4는 6.4 뭐 이런 수식이 나오겠죠. XY4는 얼마예요?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6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W가 얼마냐라고 이제 얘기하면 되겠죠. 요게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게 해설 강의가 아니면 쭉 한 다음에 야 페이크 어딨니? 라고 할 텐데 이거는 얼마예요? 4개가 6.4잖아요. 그럼 하나당 1.6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XY4는 이것만 보는 거잖아. 그래서 3개의 XY4를 계산해 줘야겠죠. 그래서 1.6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이게 W입니다. 곱하기 젯의 원자량을 구하고 X의 원자량을 구하라고 했죠. 근데 아까 젯의 원자량은 하나가 1.6이잖아요. 이거 산소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쵸? CH2 뭐 O 이거 아니야? 혹은 CH4 아니야? 혹은 F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얘는 확실하게 C야. 그러면 이거 바로 그냥 1.2로 놓고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가세요. 그냥. 그게 신상에 편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1.2에다가 곱하기 3이니까 3.6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5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좀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임으로 말하면 2분 정도 안에만 끊어준다면 뭐 충분하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분들 전체 질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하려면 당연히 전체 질량 만들어내야 되고 전체 질량 만들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XY4의 질량이 얼마예요? 1.6이죠? 1.6이고요. XY4가 1.6이고 여기서 보시면 1.6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2. 얼마예요? 3.2가 되고요. 전체가 이제 Y2 젯이 있는데 전체가 얼마니? 4.8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나오니? 뭐 1.6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하겠지. 근데 젯을 가지고 또 계산을 해야 4.8이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8.6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8.6에서 3.2를 빼고 요거를 계산해 가지고 y를 찾는 다음에 x를 찾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누가 봐도 CF4 아니면 CH4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봐도 CH4, 뒤로 봐도 CF4 뭐 이러면 y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조금만 더 어려웠다면 y를 물어봤을 거다. 이거 변형시켜 낼 거야 이렇게 내가. y를 물어봤다면
계산 다 해야겠지만 근데 뭐가 돼요? X를 물어봤어. 선생님 근데 SIH4나 SIF4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야 그러면 1.6이 안 나오지. 1.6에서 이미 CH4지 뭘 F는 왜 생각해? 여기까지 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얘기를 안 한 거지. 1.6인데 뭔 F가 있냐. 그냥 얘기해준 게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지. 뭔 F가 왜 있어? 사실은 1.6에서 알아챘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뭐 6평에선 제가 이렇게 말 못하지만 지금 9평이다 보니까 XY4가 이제 막 계산해봤더니 어머 이게 1.6이니 이게 뭐 16이구나. 그래서 CH4였어요. 이렇게 했겠지만 근데 틀은 CF4니까 혹은 SIH4거나 혹은 SIF4거나 뭐 여러 다양한 게 있는데 이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뭐라고? 메테인이야 메테인. 앞으로 봐도 메테인 뒤로 봐도 메테인이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찍어서 풀면은 만약에 이제 숫자를 조금 바꿔갖고 제가 H를 빼고 Y를 넣는다거나 SI를 놓고 H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살짝 변형하면 시간도 걸리고 좀 어려워지겠죠. 예,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가 또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제가 이거는 일단은 스킬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정석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킬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비율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더 크잖아. 분자가 더 크니까, 얘가 더 산성이구나. 얘도 산성이겠지만 둘 다, 산성이라면 둘 다 얘가 더 강산이구나. 두 배밖에 차이 안 나네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OH-분의 H3O 플러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POH와 pH의 개념으로 밀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모든 문제를.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요. 100A잖아요. 그 다음에 A가 나왔어요. 비교값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면 얼마예요? 로그를 취하면 얘를 K라고 잡고 여기는 K-2가 되겠죠. 로그를 취했다면.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 차이 나요? 2 차이 나죠, 서로. 비교가. 비교값이 2 차이 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5, 6, 7 이렇게 있잖아요. 뭐가? pH가. 그러면 pOH는 얼마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7, 8, 9가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도 이건 아실 거야. 둘의 차이는 2, 둘의 차이는 4, 둘의 차이는 6, 둘의 차이는 8 이렇게 나갈 거야. 그지? 이건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얘네 둘의 차이입니다. 얘네 둘의 차이.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2씩 증가하니까 2 차이가 나면 pH는 1 차이 납니다. 그럼 조금 더 강한 강산이 요거니까 얘가 가가 되고요. 요게 나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딱 보는 순간 그러면 K-2고요. 여기가 K야. 그럼 여기는 14-K가 되고 여기는 12-K가 되겠죠. 그래야 합쳤을 때 14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볼게요. 자, 더해서 14가 되는 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라. 자, 이거 더해서 14가 이거 16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16. 예, 16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스타트를 걸 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안 걸고요. 산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똑같은 말인데 A 대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2A로 해가지고 여기를 K로 두고 K 플러스 2로 둬요. 그래서 이게 가고 여기 나구나. 요거 저는 이게 마이너스보다는 K 플러스가 편해서. 그럼 여기가 14 마이너스 K가 나오고요. 그렇죠? 여기는요 12 마이너스 K가 나와요. 저희가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상관없어. 어떻게 하든 간에. 문제는 얘한테 빼야 돼. 그래서 14 마이너스 2K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야 돼요. 그러면 14, 12 빼기 2에다가 K니까 10K 마이너스 얼마야? 2K가 되겠죠. 10 마이너스 2K가 몇 대 몇이다? 2 대 1이다. 그러면 14 마이너스 2K고요. 여기는 20 마이너스 4K가 됩니다. 이렇게 넘어오면 2K가 되죠? 그럼 6이 됩니다. 그럼 K는 3. 제가 이렇게 풀었다고 처음에. 아시겠어요? 진짜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풀었어요. 당연히 나오겠지 뭘. 그리고 나서 이제 K가 3이 나오니까 숫자가 좀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실수를 하는 거죠. 어? 어? 이런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실전에. 예,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이거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문제 푸는 순간에는요, 사실 검산도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12-K에서 빼기 K 빼기 2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뭐 계산이 전혀 다를 게가 없는데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한 번 더 보고 하면서 시간이 줄줄줄줄 새겠죠.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내가 한 숫자가 맞느냐 그거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맞았다면 어떻게 맞았느냐 생각해 봐야겠고, 그리고 이게 어떤 논리로 작동되느냐 이렇게 해 봐야겠죠. 됐죠 여러분들? 예. 이게 오류였어요. 예. 문제 푸는 생각의 오류. 여기서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근데 다 빠져나왔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빨간색으로 얘기한 거 봤어요? 예, 그걸 보셨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K하고요, K 플러스 2는 어떤 느낌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비교값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저게 pH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저게 pH가 아니고 요 차이가 2라는 거야. 요 차이가. 얘네들이 2면 여기는 1 차이 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계산이.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돼? 복구를. 자, 복구 갑니다. 갑니다. 얘가 K라고 한 건 잘했고요. 여기는 K, 그렇죠. 플러스 1로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1 차이 나는 거니까. 이런 실수를 했을 거다. 그럼 여기는 똑같고, 그리고 여기는 13-K가 됐겠죠. 오케이? 자, 빼주면요. 12-2K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4-4K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2K는 얼마냐? 10이 됐을 거고요. K는 5가 됩니다. 비로소 pH가 5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또 설명해 줄게요. pH가 5가 나왔고 나는 6이야. 이게 가고 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8이고 여기는 9죠. 갑니다. A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두 번째 거하고 얘기하면 되잖아. 10의 마이너스 2제곱, 8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 나누기. B는 얼마냐? 2잖아요. 그럼 50. 그래서 기억 빙고. 이렇게요. 가의 pH는 5가 나오니까 틀렸고, 아까 3 나와서 이상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에서 H3O 플러스의 양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10의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10V. 비교값이니까 그냥 갈게요. 나에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V죠. 그래서 1, 빙고. 이렇게 푸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로그 계산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야. 이걸 K-2가 되고 이게 K가 되겠지. 그 다음에 K-2, 그 다음에 K. 여기다가 얼마야? 14-K.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공부란 말이야. 그런데 봐봐. 비교값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자, 두 번째 또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이렇게 있잖아요. H3O 플러스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나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 저는 산을 보고 싶으니까 이때는 얘를 K제곱으로 놔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을 둡니다. 어떤 근거로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H3O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가 얼마라고요?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있잖아요. 나는 이걸 살리고요. 요거를 치환시키고 싶어. 그럼 넘어가면 H3O 플러스가 분모가 가고 이걸 치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분모 분자하면 이게 나오죠. 그리고 밑에 거 똑같죠.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14분의 K제곱 산이니까 얼마? A. 이때 A를 무력화시켜 그냥 1로. 이렇게. 그럼 10의 제곱이 되죠? 제곱 지우면 K는 얼마냐?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7. 그쵸? 곱하기 10 해서 K는 10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야말로 이때 K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7. 아, 1 차이 나는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둘이 1 차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 차이가 나니까 아, 이제서야 보세요. 1 차이가 난다. 그러면 가와 나에서 pH가 1 차이 나니까 이거를 K 플러스 1. 그 다음에 14 마이너스 K,
13-K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조금 더 빨리 생각하시면 다시 갑니다. 이제 마무리. 스킬면서는 OH-분의 H3O 플러스가 요게 비교값이거든. 이런 비교값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 2, 0, 뭐 6도 해볼까? 아니, 다 하자. 보세요 한번. 8, 6, 4, 2, 0이고 7, 7, 6, 5, 4, 3, 8, 9, 10, 1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차이 나면 위아래가 차이가 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값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사이의 값이라고. 2배. 그러니까 만약에 2 차이 난다. 그러면은 아, 니들은 1 차이 나는구나. 만약에 4 차이 나. 너는 2 차이 나는구나. 반이에요, 무조건. 6 차이 나. 너는 3 차이 나는구나.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10 차이 나. 그쵸? 그러면은 pH는 얼마야? 5 차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알고 있었다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17번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실수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함정을 파줬고 사실은 그 앞에서는 함정 포인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나는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봐요. 함정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포인트를 빠져나오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숫자 찍어서 맞추는 사람들은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제가 한번 스킬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보는 순간 이거 브로민이잖아요. 브로민이니까 1대1인 거고 이렇게 50대50 1대1 50대50 뭐 2분의 1 2분의 1 할 것이고 처음에는 잘 안 보였어요. 저도 전문가인데 잘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는데 그냥 뚝 하고 봤더니 이게 제일 무거운 거잖아. 얘가 2번 하니까 그럼 D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X하고 Y가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2분의 1을 곱해야겠고요. 아, 이거 정석이구나. 좀 더 다른 걸로 해볼게요. 좀 이따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C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D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C하고 D는 내가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뭘 이렇게까지? 이렇게. 한번 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 C 곱하기 D는 좀 나중에 하고 X하고 Y만 할게요. 제가 잘못 봤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M 플러스 81이죠. M 플러스 81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2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방금 전에 살짝 얘기했지만 그거 모른다고 치고 아니, 몰라. 그럼 이게 D제곱이야. 그쵸? D제곱이고 어쨌든 8이 나와야 돼. 오케이. 8이 나와야 돼. 좋아. 그런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X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C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D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됐니? 네. C하고 D는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제곱을 지어가면서 8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1안. 2안도 볼게요. 자, 그러면 50에, 바꿔 뺄게요. 50에다가 C 더하기 50 D 이렇게 나오겠죠. A하고 B를 50하고 50 봤으니까 A하고 B를 50, 50으로 본 겁니다. 그대로, 숫자 그대로. 자, 밑에는요. 내가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쵸?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숫자가 있겠죠. 근데 얘가 8이래.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8을 맞춰가면서 25까지 찾아내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묘한 숫자가 하나 떠오르더라 이거야. 그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잘 안 보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무리 봐도 브로민이잖아요. 근데 이게 Y야. 아니 X야. 그럼 X하고 Y가 만나야 되는데 이건 HBr하고요. FBr, CLBr 가능하잖아. IBR도 있겠지만. 근데 F는 동위원수 없고 얘 보니까 없다는 게 거의 없고 여기는 뭐야? H는 아닌 것 같고 그럼 CL이잖아. 어? 그럼 얘가 혹시 75, 25? 설마 4분의 1, 4분의 3? 설마 그럼 얘가 해봐. 얼마야? 16분의 1에다가요.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진짜 맞나?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럼 8분의 얼마야? 3 8분의 4 2분의 1이죠? 그쵸? 전체가? 그럼 2분의 16 8 나와 안 나와? 딩동댕. 설마 이렇게 풀어버렸다고? 이러면 진짜 한 40초면 풀죠. 정말로. 자, 그래서 정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A가
50%니까 퍼센트 농도니까 써 있는 그대로 50, 50이고요. 여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순간에 밑에 보시면 Y2의 분자량 중에 얘네 둘이 만나니까 D2가 D 곱하기 D니까 D 제곱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0C하고 50D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얼마야? C하고 D 합치면 100이죠?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예, 그게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D2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8분의 50 곱하기 100이 나오더라. 자, 여기서 이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4가 되고 얘가 50이 되죠. 이렇게요. 됐니? 그러면 2가 되고 25가 되고 또 지워지고 25가 되니까 D의 제곱은 25의 제곱이 되네. 그 지우니까 얼마야? D는 25네요. 얘가 75네요. 이렇게 나왔겠죠? 네, 이렇게 나왔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자량이 다른 거 세 가지가 맞고 해보시면 세 가지 나와요. 평균 원자량 이거 안 맞죠? 이제 35.5 금방 보이니까. 자, 여기는요, 여러분들 중성자수가 어차피 두 개 차이 나는 거죠. 여기도 두 개고 여기도 두 개잖아. 그래서 요거 보니까 두 개 차이 나고 여기도 두 개 차이 나니까 중성자수는 똑같네요. 그러면 79를 만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2를 만날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자, 다시 한번 81을 만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m을 만날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3이 나온다. 빙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또 알려드리면요. A를 일단은 2분의 1로 먼저 체크하시고 B도 2분의 1로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D2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X하고 Y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요? 2분의 1 곱하기 C 더하기 D가 되겠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럼 얘가 8 나옵니다. 됐니? 근데 여기가 아까 전에 얼마래요? 100이 아니고 이럴 때는 1 돼야겠죠. 100이 아니고 1이에요. 왜냐면 내가 50%를 2분의 1로 봤으니까 1로 바꿉니다. 됩니까? 그러면 8D 제곱이 얼마예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D의 제곱은 얼마예요? 16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죠. D가 4분의 1이야. 그러면 C는 4분의 3이잖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푸는 방법은 너무 많이 있죠. 16번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로 풀어드렸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끝나고 나니까 이거 염소로 보이네 그냥. 근데 25에서 눈치챘죠. 하지만 처음엔 잘 못 봤어요. 딱 보는 순간 이거 염소야. 그럴 만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아마 실행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계산했을 것 같아요. 이건 몇 분 걸린다고.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 장난들을 치겠군. 선생님들이 한다. 친구들이 장난치겠구나. 잘하는 애들이 야 그거 딱 봐도 염소야. 이원자 분자잖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글쎄요. 전문가인 저도 실전에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거죠, 이거. 1g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g에 들어있는 게 Ag이 질량을 찾는 거구나. 그럼 뭔가 몰로 만들고, 요거 보면서 몰로 만들고 거기다가 60을 곱해줘서 비례식을 쓰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겠고요. 처음에 저 식대로 하면 10g이 나오고요. 물 넣어서 50g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부피가 20ml로 뱄습니다. 지금 단위가 안 맞잖아요. 밀리리터고 g이고 그래서 밀도 D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몰 농도에 50ml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니?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야, 내가 지금 20ml일 때 말이야. X 곱하기 50X로 할게 그냥. 50X 밀리몰이 들어왔는데 내가 D분의 50일 때는 얼마겠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면 20네모는 물론 이렇게 지워도 상관없지만 네모는 D분의 50X 곱하기 5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밀리몰은 밀도분의 25X 곱하기 50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좀만 더 간단하게 말하면 2D분의 250X가 바로 뭐예요? 이게 밀리몰이에요. 밀리몰. 오케이. 이게 어디에? 10g 속에 들어있는 밀리몰입니다. 그러면 나는 10g 속에 지금 2D분의 250X 밀리몰인데 좀 얘들이 질량으로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곱하기 얼마야? 60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몰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밀리모를 몰로 바꾸려면 얼마야? 곱하기 1000분의 1을 해줘야겠죠. 단위만 잘 환산해 주면 돼요. 그럼 얘가 4고요. 그럼 8D분의 60이 나오겠네. 그람. 여기가 8D분의 60g이 나오고요. 그러면 1g일 때는 A가 얼마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D분의 60Xg. X 빼먹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X 어디 갔니?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 하나씩 지우면 되죠. 공 하나씩 지우고 4D분의 3X가 A가 됐는데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요. 뭐야? X 구하라 그러네. A가 아니고. 그럼 X는 얼마예요? X는 3 내려가고 그 다음에 A하고 D가 되고 앞에 4가 있고 3분의 4AD 어디에? 4번. 이렇게 침착하게 풀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연습 많이 됐으니까 잘했을 것 같고 밀리모를 끝까지 뭘로 바꾸는 거 그거 연습 많이 하시고 처음부터 어떻게 되겠다라고 알고 들어가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눈여겨보는 게 14번. 이것도 평소보단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MN오퍼인데 모른 척하고 그냥 4, 2. 그럼 여기가 얼마야? 4분의 2가, 2분의 4가 나왔어요. 2분의 4가 나왔습니다. 근데 2분의 4인데 7대 1이에요. 그럼 좀 더 가봅시다. 얘는 4예요. 근데 여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4예요. 이렇게. 똑같죠? 그럼 얘가 7 나와야겠네. 그래야지 7대 2가 나오겠네. 그럼 여기가 7 나와야 돼요. 어허이.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4가 되겠네. 그럼 x는 4. 됐니?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은 4가 7 되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잖아. 몇 개가? 2개가. 그럼 플러스 6입니다. 그럼 0이 마이너스 1가. 그럼 6개 필요하죠? 6개, 3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전체 6이고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마이너스 8 되죠? 그럼 마이너스 8 되니까 B는 8 되겠고 이렇게. 그러면 H가 8개가 생겼으니까 얘가 4개가 되겠고 다 했네요. 그럼 B는 얼마야? 8. D는 얼마니?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4 이렇게 되겠네. 그럼 2분의 아이고 잠깐. 예, 잠깐. 예,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자, 요거 4 맞고요. 자, B를 구했는데 제가 지금 B를 8로 놨어요. 그 다음에 D는 6으로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4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방금 전에 2분의 7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2분의 7로 나오는데 이 산화수를 좀 더 빨리 계산해 주는 게 좀 더 관건이고요. 저는 이제 봤는데 좀 더 다른 포인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산화수 계산할 때 좀 마지막에 뭐 했냐면 얘와 얘의 총 전화량이 마이너스 8인 거 보고 맞춰준 거죠. 산수 확인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주고 이러면 큰 무리는 없었고요. 그 전에 나왔던 작년께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준킬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13번, 24번, 13번 문제가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준킬러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됐으니까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학생들이 많이 헤맸던 것 중에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이 좀 함정에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13번이고 7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근데 기출에서 한번 노출이 됐던 경험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기출에서 한번 나왔는데 안 사면 알 거야. 그래도 농도니까 못 따라가면 돼. 그냥 뭘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가 몇 몰 농도, 몇 몰입니까? 0.4 X몰이겠죠. 여기가 얼마예요? 300이니까 그냥 60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A만 쭉 따라 내려가면 150에 끊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150이 아니고 X 더하기 150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어차피 0.4X 몰은 똑같고 그렇죠? 농도는 0.1이고 근데 부피가 X 더하기 150입니다. 이거 X 안 하시는 분들 많아. 그러면 넘어가면은 0.3X가 되겠고 15가 되겠죠? 오케이? 0.1이니까. 그러면 X는 얼마예요? 50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 되겠고 그 다음에 V 구하라고요? 근데 V를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서로 같네? 뭐가? 농도가 같잖아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농도는 부피분의 몰로 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50을 구해놨으니까 X는 50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50 더하기 얼마예요? V가 되겠고 짠 같다 해놓고 여기는 300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300 더하기 V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질량은 아까 전에 0.4에 50이니까 20이죠. 20이 되겠다. 그럼 여기는 아까 전에 60이 되겠다. 이거 뭐야 이거? 1대 3이잖아.
그러면 300 더하기 V는 150 더하기 3V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2V는 150이 나오고 V는 얼마야? 75. 그러면 크게 걱정할 거 없었을 텐데. 근데 아마 이게 익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건 중위권들이 아마 빠졌을 거야. 상위권은 안 빠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질량 구하라고? 질량은 화학식량 곱하기 몰이죠. 그렇죠? 근데 몰이 1대 3이야. 화학식량도 3대 1이야. 곱하면 같네? 끝. 이렇게 가면 13번 문제도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9번 같은 게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9번이요. 이게 보는 순간 2가 플러스고 전체 플러스 6이니까 이게 이온수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1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3가다. 이렇게 보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어차피 플러스 6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렇게. 자, 한번 이 말을 한번 해볼게요. 이온수의 변화를 물어봤는데요. 지금까지 그래프가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그래프가 나왔어요. 아마도 이런 기조는 이용될 것 같고, 뭐 정량적으로 막 엄청 어려운 계산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계산이에요? 그냥 약간의 더하기 빼기 정도. 한번 보세요. A가 A 플러스고요. 이온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온수가 감소하려면요. 지금 이제 C 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자기보다 전하량이 큰 게 들어와야 돼. 오케이? 이온수가 증가하려면 자기보다 전하량이 작은 게 들어와야 돼.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중간에 있어야 돼. 그럼 1, 2, 3밖에 없으니까 얘가 2가 되고 3이 되고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래프에서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몇 개 있다고 했어? 3행계가 있다고 그랬죠. 3행계. 근데 플러스 2인 건 알아. 그래서 곱하기 2에서 여기가 총 6입니다. 여기도 6, 여기도 6, 6, 6, 6, 6, 6, 6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가? 전하량이. 총합이. 그러면 자 여기가 몇 개니? 너는 몇 개야? 얘가 3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6 만들려면. 짧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2가 되는 건가? 3가에다가 2개, 여기가 2개일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돼야 될 거 아니야. 6. 그쵸? 그럼 1가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2 곱하기 3 이렇게. 그래서 환원제로 쓰였고 x는 얼마 되겠다? 안 봐도 얼마야? 2가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알 수 있어요. 어차피 합이 6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C가 누구보다 크다? B보다 크다. 이렇게 정답이 5번이 나올 거고요. 자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온수 변하는 거 1, 2, 3밖에 없으니까 증가 감소는 알고 있어야 돼요. 7번 문제. 이걸 왜 학생들이 어려워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아마 상위권들이 좀 빠졌을 텐데 눈으로 보는 친구들이 이래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1S, 2S, 2P 단단단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0, 마이너스 1 3S 먼저 써놓고 시작해. 바닥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N 더하기 뭐라고 했어요? L이라고 했죠.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 1, 2, 3, 3, 3, 3 이렇게요. 근데 가, 나, 다야. 얘가 다고 요건 나구나. 가와 라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ml 값이 나가 0이죠. 나가 0인데 라는 몰라요. 모르겠는데 ml 값이 0이면 이것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가가 있다는 거야. 네가 가구나. 그래서 2p-1이 가구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몰라요. 근데 L 더하기 ml 값이 가장 크다라고 한다면 이건 L이 차에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P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1 되는 걸 찾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걸 찾아야겠다라고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혼동스러운 게 뭐냐면 라를 지금 찾긴 했어요. 라는 3에서는 절대 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없고 처음에 내가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ml 값만 보고 얘기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ml 값이 1하고 0이니까 달리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ml 값이 여러분들 0이고요. 당연히. 그러면은 얘도 0이다. 이렇게. 야 3S가 나오겠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마도 니은의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생각이 잘 안 났다라고 한다면 자 1S가 있고 색깔 좀 바꿔볼게요. 1S가 있고 2S가 있고
2p가 있는데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이고 이게 근데 듣고 나면 다 알아. 근데 그 순간순간에 그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지. n 더하기 l이 1, 2, 3, 그 다음에 3, 3,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고했듯이 이게 뭐야? 다. 여기가 나. 여기까지는 아마 다 했을 거야. 그리고 이것도 가라는 것도 밝혀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는 밝혀냈을 거야. 근데 이게 아마 두 번째에서 나와 라가 누구보다? 가보다 크대. ml 값이. 그럼 ml 값만 본다면 l이 0이면 ml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몇이에요? 무조건 0이죠. 그럼 여기는 0, 0, 0이니까 나가 0인 거를 찾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0이 있잖아요. 이것도 0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3S가 될 수 있을 거라 해가지고 아마 5번을 많이 찍었더라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라를 봐야 되는데 L 더하기 ML 값이 가장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조건에 맞으면서 얘는 0 더하기 0이니까 얘는 0이에요. 그렇죠? 얘도 0이고 이게 라 아니냐? 근데 이 조건에 이건 ML만 0인 거잖아요. 근데 L이 붙었을 때 L이 1이 붙을 수 있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0이 되는데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써놓고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럼 아무리 봐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리 봐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눈에 보인다고. 자, 이렇게 부평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해 드렸는데 좀 아쉽긴 해요. 7번 문제가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1분을 넘긴 문제는 아니었고요. 또 자세히 찬찬히 보니까 아, 그러네. 하나씩 쪼개놓고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앞에 있다 보니까 쉬운 거 아니야 하다가 헉 하다가 페이스를 잃고 13번에서 한 칼 먹고 시험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 모의고사에서 요 구평을 좀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난이도를 좀 더 낮춰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아마 킬러 파트 좀 낮춰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